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연 작가님의 작업실입니다. 네, 저희 작업실입니다. 정말 귀여운 피규어들이 너무 많이 진열되어 있죠? 네, 짠. 작가님이 피규어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장난감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사 모으고 있습니다. 와.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장난감 구입에 쓰고 있지요. 야, 정말 멋진 취미를 가지셨어요. 오늘은 서연 작가님과 서연 작가님 작업실에서, 집에서, 아파트에서 인터뷰를 해볼까 해요. 서연 작가님은 수원에 살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네. 멋진 아파트를 최근에 구매하신 정말 부러운 작가님이세요. 네, 서울엔 못 사고. 네, 아니 원래 이 동네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 동네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살고 있던 동네여가지고 익숙하고 편안해서 이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명이 수원 너구리라고 네. 불리고 계십니다. 너구리입니다. 예, 서연 작가님은 저처럼 회화가 출신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림책 작가 쪽으로 이렇게 유명한 작가님이 되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유명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완전 유명하죠. 아니에요. 저도 이제 서연 작가님처럼 사실 저희 선배님이세요. 네. 학교 같은 과 또 선배님이셔가지고 정말 대선배님. 대선배. 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저도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무작정 회화과를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 안에서 수업하고 이제 뭐 이미지를 만들고 그림 그리고 작품하는 건 너무 즐거웠지만 뭔가 제가 생각한 거와는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들과는 좀 그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거리감이 원래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회화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뭐랄까 이렇게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나 이야기보다는 조금 대중적이고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해서 만화나 이런 것들에 처음에는 관심을 많이 갖다가 우연히 이제 그림책을 접하고 그림책 작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처음 접한 그림책이 어떤 책이셨어요? 제가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데이비드 위즈너의 이상한 화요일이었어요. 네. 근데 저도 그 전에는 사실 그림책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화요일을 보고 나서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 매체가 있다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림책을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시고 나서 어디 뭐 학교를 다니시거나 그러셨나요? 어떻게? 네. 그래서 그 회화과를 다닐 당시에는 이제 만화나 이쪽으로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시각 디자인을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복수 전공하면서 그 일러스트레이션 강의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강의를 해주셨던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더니 그 힐스라는 지금은 없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학교, 일명 힐스라고 불리우는 학교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그쪽으로 입학을 하게 됐죠. 네, 서연 작가님은 처음으로 낸 첫 번째 그림책이 완전 대박을 쳤죠. 눈물바다라고 하는 정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림책이에요. 아이들도 물론 너무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책이 나왔을 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멋진 그림책을 첫 번에 이렇게 빵 내고 바로 완전 유명한 작가가 되셨어요. 정말 자고 일어나니까 유명 작가가 되어 있네? 스타 작가가 되어 있었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니 사실 근데 그렇게 표현해 주시긴 거는 사실 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이제 너무 좀 가정된 표현이고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눈물바다가 제가 힐스에 다닐 때 만들었던 졸업 작품이거든요. 졸업 작품이셨구나.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림책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경험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만들었던 이야기이고요. 이제 일단 저의 경험담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 많이 울었던 기억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울었던 어린 시절에 나에게 해주는 좀 재미난 위로, 뭐 농담 이런 생각을 좀 가볍게 만든 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독자분들이 보면서 피드백 해주시고 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찾아주시고 즐겨주셔서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행복하죠. 네. 정말 유명세를 그때 처음 느껴보셨어요?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막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완전 딱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서 근데 이제 점점점 판매량이 늘고 이제 독자분들의 피드백도 늘어가면서 저도 되게 알딸딸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독자분들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점점 이렇게 되게 좋았죠. 맞아요. 너무 멋진 책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로 거의 대표 그림책이 되어 있죠.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이 눈물바다를 안 본 어린이가 없을 정도죠? 그럴까요? 그럼요. 도서관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죠. 작가들 사이에서는 그림책을 낼 때, 두 번째 책을 낼 때 가장 부담이 크고 책을 낼 때 고민이 많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을 내고 나면 그래도 그림책 작가로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들 하죠. 작가님은 첫 번째 책이 너무 잘 돼서 두 번째 책을 낼 때 부담이 좀 크거나 어떤 책을 내야 될지 막 고민하거나 그러셨나요? 실은 두 번째 책까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책까지는 그냥 두 번째 책이 커졌다죠? 네네. 네. 두 번째 책까지는 사실 뭘 알고 냈다기보다는 그냥 모르고 이렇게 그냥 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세 번째 책부터 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책이 제목이? 네, 간질간질입니다. 맞아요. 간질간질.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고 있기는 한데 그때부터 뭔가 독자분들이 이 얘기는 어떻게 좀 느껴주실까 이런 걸 좀 더 점점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간질간질 같은 경우에는 그 읽어보신 독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양쪽으로 의견이 많이 갈리셨어요. 굉장히 지지하고 좋아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게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큰 상을 받으셨잖아요. 그 상금도 받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큰 응원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사실은 그 세 번째 간질간질을 내고 나서 이제 뭔가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엇갈리는 피드백을 제가 이렇게 보고 받으면서 뭔가 약간 제 작품에 대한 확신이 점점 오히려 없어지더라고요. 세 번째 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못 모르고 책을 내고 세 번째 책부터 뭔가 그런 것들이 고민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맞게 뭔가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덕분에 수상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조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뚝심 있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그림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작을 할 수 있는 그림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다작을 많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작을 많이 하시는 작가님들도 있고 가끔씩 정말 의미 있는 그림책들을 팍팍 내시는 작가님도 있는데 생각보다 다작을 많이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가님은 일러스트레이션 일도 병행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그 작품을 굉장히 많은 인기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이 작품을 해야겠다,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정 기준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글과 그림을 함께한 그림책이 이제 생각보다 진짜 많지 않아요. 제가 2009년에 데뷔를 했는데 횟수로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작가분들이 굉장히 텀이 빨라지셔가지고 막 매년 한두 권씩 책을 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일했던 그 기간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창작 그림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4권 정도인가요? 호라이까지? 네, 최근에 나온 호라이랑 호라이까지 5권이 5권. 한꺼번에 2권이 나오게 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좀 반성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경험 삼아 일러스트레이션 일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전히 저의 창작 작업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더 점점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러스트 일을 좀 줄이고 뭔가 제가 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 제가 재밌어 하는 어떤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열심히 만들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그림책 주기가 굉장히 짧아져서 작가님들이 정말 예전 같은 맞아요. 경우는 2년, 3년에 한 권씩 내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요즘에는 정말 1년에 한 권씩 내는 것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맞아요. 아, 그리고 일러스트 일을 이제 의뢰받을 때 선정 기준 예. 이런 거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선정 기준이 딱히 있진 않고요. 그냥 이제 글을 보내주셨을 때 제 머릿속에 뭔가 이제 재미난 상상이 떠오르는가? 그냥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생각이나 상상이 딱 장면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이 이제 재미있고 재미있지 않고가 아니고 이제 저한테 좀 안 맞는 원고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체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네,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반려를 드리는 편입니다.